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한창 심해지면서 중국에선 그동안 미국을 잘못 봤다는 반성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의 중심에 있는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의 다이시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분석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첫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한이 생각보다 너무 컸고, 둘째, 미국의 수법이 생각보다 악독했으며, 셋째, 그런데도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과, 넷째,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믿었던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는 모두 중국 기업 화웨이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보복하겠다는 경고 신호를 날렸죠. 자신들이 그간 해왔던 행동들을 반성하기보단 오히려 복수를 통해 힘으로 제압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중국은 도움이 절실해졌고 아군을 만들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방제 및 경제 지원을 앞세워 중앙아시아와 한국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대체 중국은 어떤 짓을 했길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고립이 된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2017년 미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역사적으로 남북한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봤는지 알 수 있게 된 계기였죠. 게다가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남중국해 같은 주변국들도 무시하며 꾸준히 깡패짓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주변국과 부딪힐수록 한국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와의 국경 분쟁 때문에 인도에서 중국 제품이 밀려나면서 한국 제품들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한국 IT 산업을 따라잡기 위해 IT 굴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컸던 데다가 중국의 자책골까지 이어지면서 한국만 전 세계 1위를 더 견고히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중국에게 날을 세우고 거리를 두자 중국은 이제 와서 한국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국 화웨이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에 스마트폰용 비메모리 반도체의 위탁 생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화웨이의 AP칩과 통합칩을 위탁 생산하던 TSMC가 미국의 제재를 빌미로 화웨이의 위탁 생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많이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삼성이 자신들의 요청을 받아준다면 삼성과 경쟁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는데요. 최종적으로 삼성은 화웨이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섣불리 중국을 도와줬다가 다른 시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결국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중국은 이 결과를 두고 미국 편을 들지 말라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중국에게 한국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직접적으로 보복하겠다고 말하진 않았죠.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한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면 미국은 뭐든 돕겠다며 함께 반중 전선에 동참하자고 호소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꺼내 한국과의 관계를 망치려고 했는데요.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이 생겼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모두 트럼프에게 주한미군을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한국을 잃게 될 거라고 경고했고요. 특히나 한국보다 일본과 더 친한 모습을 보였던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볼턴마저도 한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건 멍청한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최근 추진하고 있는 IT 굴기를 위해 한국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해양으로는 가까운 거리에 일본,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요. 대륙으로는 세계 강대국이라 불리는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반도인 만큼 교량 역할을 수행하기 적합하다는 거죠. 이렇게 한반도가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중국과 미국,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6위의 수출량을 달성했을 정도로 무역 강대국이고
경제 영토는 세계 3위입니다. 경제 영토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GDP 총합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경제 영토는 일본보다 3.4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신남방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 체결까지 진행 중이어서 한국의 경제 영토는 앞으로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 규모까지 있으니 중국과 미국은 서로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죠. 과거 우리 선조들도 해양을 통한 무역과 외교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고구려 장수왕 시절엔 해양 진출과 외교를 하기 위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는데요. 결국 고구려는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까지 전투, 외교, 무역을 병행하는 동아시아 4강 체제를 이뤄냈습니다. 고려도 해양력을 강화하면서 부와 문화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중국 각지와 무역하는 건 물론이고요. 동남아시아와 인도, 아라비아까지 간접 무역을 펼치며 국가 경제를 키워갔습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지구촌의 중심이 됐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도 탈일본화를 통해 극복하며 오히려 첨단 산업과 소부장의 허브로 탈바꿈하게 됐죠. 또 K-팝을 선두로 K-컬처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이젠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고 한국말만 나오는 영화가 아카데미 4관왕을 받았을 정도로 한국은 소프트 파워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때일수록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높아진 국격을 잃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을 잘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과거 선조들이 그랬듯 최대한 국익을 더 높이고 더 강한 국력을 얻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